빨리빨리 흘러가는 그런 것들에 조금 지쳐서 이런 텍스트나 이런 거에 좀 더 집중을 하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너무 좋은 트렌드라고 생각합니다. 안녕하세요. 예스24 구독자 여러분. 저는 크리에이터 유즈라고 합니다. 저는 패션, 뷰티, 라이프스타일 콘텐츠를 주로 하고 있고 최근에는 책 콘텐츠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제가 어릴 때부터 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었는데요. 그때는 지금처럼 어떤 콘텐츠나 이런 것들이 많지 않아서 TV 채널에서 하는 영화들을 진짜 많이 봤던 것 같아요. 최근에 다시 재개봉한 영화 중에 더 폴이라는 영화를 어릴 때 봤었는데 지금 다시 봐도 미장센도 너무 훌륭하고 영상미나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아서 그런 것들이 저한테 좀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. 서점에 가면 꼭 책을 사지 않더라도 그냥 서점에 가서 책을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되게 마음이 좀 풍요로워지고 설레는 기분이 들잖아요.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마치 서점에 간 것처럼 그런 기분을 간접적으로 좀 느끼셨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공유하다 보니까 그게 책이었던 거고 또 많은 분들이 그걸 좋아해 주시고 또 와닿는다고 해주셔서 참 저도 기쁩니다. 많은 분들이 그런 빨리빨리 흘러가는 그런 것들에 조금 지쳐서 이런 텍스트나 이런 거에 좀 더 집중을 하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너무 좋은 트렌드라고 생각합니다. 네,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텍스트 힙의 맛을 좀 보여드릴 수 있는 철학서 3권을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 첫 번째 책은 바로 이한님의 삶은 왜 의미 있는가 라는 책입니다. 늦은 사춘기가 한 20대 중후반에 왔었는데 그때 우연히 인터넷에서 문장 짤을 보게 됐어요. 근데 그게 바로 이 책의 문장이었는데요. 그 문장을 보고 너무 와닿아서 바로 이 책을 구매해서 읽어본 그런 책이고요. 위계 속에서 사람을 등급을 매기고 그 등급으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걸 속물근성 사회라고 저자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. 속물근성 사회가 불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런 사람의 가치를 위계로 등급을 매기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보단 낫지 이런 식으로 계속 비교를 하게 되고 끊임없이 검색하고 감지하고 확인하는 습성 때문에 이 속물근성 사회가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유한한 삶을 조금 더 의미 있게 보내려면 어떤 계급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적인 것보다도 내 존재 자체에 집중하는 것, 그게 의미 있는 삶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. 좀 사회 초년생 분들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 이제 막 취업을 준비하시거나 이제 막 그 출발선에서 열심히 살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이면 내 가치나 자아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겨를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럴 때일수록 좀 이런 책을 읽어서 내 자아의 뿌리를 좀 단단하게 내릴 수 있는 이런 도움을 주는 책을 읽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 두 번째 책은 페터 비에리의 자기결정이라는 책입니다. 존엄한 삶은 어떤 삶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스스로 능동적으로 선택하고 내 삶은 내가 정해야 한다라는 내용의 책입니다. 한 번밖에 안 사는 인생인데 멋지게 제대로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그래서 좀 저를 이끌어줄 그런 선생님이 든든한 인생 꿀팁을 좀 전수해 주신 느낌이라서 첫 번째 책이랑 마찬가지로 내 자아의 뿌리를 단단하게 내려줬던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. 요즘 추구미라는 말이 있잖아요. 원하는 이상적인 모습의 내가 있고 객관적인 조금 못나 보이는 나의 모습도 있을 텐데 너무 이상에만 기준을 맞추다 보면 나 자신을 정말 본질적으로 사랑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페터 비에리도 객관화가 되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게 곧 자기 인식인 것 같아요. 내가 말하는 것부터 내 감정을 차근히 좀 들여다보고 인정하고 인식하는 것부터가 사소한 것 같지만 삶을 좀 많이 변화시켜주는 작지만 큰 실천법인 것 같아요. 예를 들면 같은 일을 하는 다른
어떤 사람이 너무 일을 잘해서 너무 부러운 거예요. 그러면 그냥 저는 그 말로 내뱉어요. 너무 부러워요. 이렇게 내뱉으면 그게 미워하는 마음이나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마음으로 번져지지 않고 내가 너무 부러워하는 사람 딱 거기서 끝나더라고요. 이 책은 초년생을 지나서 연차가 쌓이고 안정기에 접어든 분들이 읽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. 딱 그맘때쯤 내가 이 일을 계속 해야 될까?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더 잘하고 싶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나를 객관화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뭐고 이런 거를 좀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는 책이라서 딱 그 안정기에 접어든 분들이 읽으면 너무너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추천드립니다. 마지막 책은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입니다. 작년에 제가 꽂혔던 키워드가 바로 사랑이었거든요. 그래서 사랑에 관련된 많은 책들을 검색하던 중에 이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 이 책이 워낙 유명하기도 하고 한 권도 읽어보지 않아가지고 이 책을 처음으로 한번 읽어보게 됐어요.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은 본질적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책인데요. 제가 정말 그동안 생각했던 사랑과 이 에리 프롬이 말하는 본질적인 사랑의 차이가 되게 많아서 정말 이렇게 인덱스를 많이 붙일 만큼 저에게 울림을 많이 줬었는데 그동안 제가 생각했던 사랑은 아름답고 예쁜 것만을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사실 사랑하면 질투의 감정도 들기도 하고 밉기도 하고 구질구질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도 다 사랑인데 저는 구질구질한 건 사랑 아니야 막 이렇게 좀 자기 합리화를 했던 것 같아요. 성숙하지 못한 사랑은 그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나는 그대를 사랑한다는 것이지만 성숙한 사랑은 그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는 그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제가 생각하는 성숙한 사랑도 그 사람이 가진 어떤 계급이나 물질적인 것보다도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것 그게 저는 성숙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. 되게 짧지만 저한테 좀 울림을 크게 줬던 문장이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과 타인에 대한 사랑 사이에 분업은 있을 수 없다. 반대로 타인을 사랑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조건이 된다. 이 문장인데요. 에리 프롬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게 나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타인도 사랑을 해야 하고 타인을 사랑하면 또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어서 가장 크게 울림을 줬던 것 같습니다. 진정한 주는 사랑을 하고 싶으신 분들, 건강한 사랑을 내 자녀에게 주고 싶으신 부모님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이렇게 저의 인생 철학책 3권을 한번 추천을 해봤는데요. 오늘 제가 추천해드린 이 책 3권은 예스24에서 추첨을 통해서 제 친필 사인이 담긴 책을 보내드린다고 합니다. 자세한 설명은 아래 고정 댓글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오늘 이렇게 초대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 채널이 아닌 다른 공간에서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게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고요. 앞으로도 저만의 방식으로 활동을 많이 할 예정이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오늘 초대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당신이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존재하기 때문이다. 사람과 동물이 다른 점은 사유하고 내 세계를 확장하는 거에 있다고 생각하는데요. 그게 바로 또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한 것 같아서 책을 읽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